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번 보던 배경이 아니라 좀 다른 배경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일본 여행을 와 있어요. 근데 빈티지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해외여행 올 때 이 카메라도 챙기고 싶고 저 카메라도 챙기고 싶고 막 하면서 다른 짐보다 어떤 카메라를 들고 갈지 제일 먼저 고민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여행 올 때 이렇게 캠코더도 2대, 디카도 2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기 아이폰 6S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 6S랑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아이폰 XS 총 6개의 카메라를 제가 챙겨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끄득끄득 챙겨가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데 막상 챙기려니까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좀 많잖아요. 기내 반입을 해야 되나? 아니 위탁 수화물로 넣어야 되나?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챙겨가도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계가 많아지면 배터리도 당연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조 배터리로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많은 배터리를 들고 해외로 나가도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진짜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번에 일본 여행 오면서 이 많은 카메라들을 어떻게 챙겨왔는지, 빈티지 카메라를 들고 해외여행할 때 제가 신경 쓰는 것들이랑 여행 와서 배터리가 빨리 닳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빈티지 카메라를 들고 해외여행 가는 팁부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들고 가느냐잖아요. 저는 카메라를 그 캐리어 안에 옷 사이에 이렇게 막 쑤셔 넣는 편인데, 여름 여행이다 이러면 티셔츠에 돌돌 말아서 넣어주고, 겨울 여행이다 이러면 패딩이나 두꺼운 아우터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완충제처럼 쓰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넣어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전 이번에 어떻게 가져왔냐면, 먼저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캠코더 파우치에 넣어왔어요. 이건 소니 카메라를 중고로 사면서 그 판매자분이 그냥 끼워 넣어주신 건데요. 여기 안에 제가 예전에 언박싱에서 소개해드렸던 캐논 카메라 이번에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건 영상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산요 작티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이 카메라 판매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파우치 같이 주셔가지고 들고 왔어요. 이것도 제가 얘랑 같이 아마 언박싱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풀박스로 구매를 하잖아요.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박스 자체가 굉장히 작아서 얘는 그냥 박스 채로 제가 이렇게 들고 왔어요.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뽁뽁이랑 처음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포장지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건 진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얘는 익시 디지털 10입니다. 사놓고 사용하는 것조차 너무 아까워서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장래가 진짜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행 와서 많이 찍어보려고 이번에 가져왔어요. 이건 원래 익시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다른 익시 시리즈 구매하면서 같이 딸려온 거거든요. 이번에 여기 이렇게 딱 넣어왔어요. 얘가 다른 익시 시리즈에 비해 약간 작아가지고 다른 케이스에 넣으니까 공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나마 얘가 익시 10 크기랑 좀 비슷해서 여기 케이스에 딱 넣어왔어요. 아, 그리고 핸드폰은 그냥 제가 가져온 핸드백 안에 넣어왔어요. 얘는 좀 얘네들이랑 비교해서 약간 대충 들고 온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얘네들이 당연히 다 배터리가 들어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카메라 배터리 몇 개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항공사마다 규정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한항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튬 배터리 장착 기계는 1인당 15개까지, 그 외에 따로 들고 가는 여분 리튬 배터리는 1인 5개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다들 보조 배터리를 한 개씩은 꼭 들고 다니시니까 보조 배터리가 여분 배터리에 같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시고, 카메라용 여분 배터리는 한 개, 한 2개 정도만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거, 출발 전에 내가 이용하는 항공사의 배터리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대한항공 규정이고, 또 규정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카메라를 위탁 수화물에 넣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들 하시는데요. 카메라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라서 기본적으로 기내 반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내용 캐리어랑 핸드백에 이렇게 나눠서 담고 있어요. 아,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위험 때문에 선반 위에 올리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서 이거는 뭐 편한 대로 하면 되겠지만, 따로 챙겨가는 카메라 배터리의 경우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가방에서 무조건 이렇게 꺼내서 검사 받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카메라를 꺼내주세요라고 말을 들은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거든요. 카메라는 그냥 항상 가방에 넣어둔 채로 통과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특별한 규정 변경이 없는 이상은 카메라 때문에 걸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항상 불안한 게 여행 중에 카메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거잖아요. 이럴 때는 여행자 보험 가입하실 때 꼭 휴대폰 손해보상 한도를 한번 보세요.
카메라가 보상 대상인지, 한 건당 최대 얼마까지 보상이 되는지,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지 이런 걸 잘 확인하시고 휴대폰 특약이 잘 들어간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이 휴대폰 특약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빈티지 카메라의 숙명,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닳는다는 거죠. 일본은 한국처럼 카페의 콘센트를 좀 비교적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스타벅스라고 할지라도 충전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빈티지 카메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이 배터리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불편한데 특히 익시나 산유처럼 이 배터리를 빼서 따로 충전을 해야 하는 모델들은 그 사이에 카메라가 리셋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들고 나가는 카메라를 2개 정도로 정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편입니다. 얘가 다르면 얘로 찍고 이런 식으로요. 뭐 너무 많이 들고 나가면 여행에서 가뜩이나 이것저것 쇼핑도 많이 할 텐데 가방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차피 또 배터리가 닳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가 더 힘들어져서 한 2개 정도 이렇게 정해서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서 가져온 산유작디 CG9가 진짜 뭐 한 30분만 찍어도 바로 배터리가 닳아서 촬영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신주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찍고 있었는데 얘가 진짜 갑자기 꺼져버려가지고 빅카메라랑 요도바시 카메라 다 돌아다녔는데 진짜 배터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중고 카메라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키타무라 카메라에 갔는데 거기서도 더 이상 구할 수는 없었어요. 거기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본에서도 산유작티는 이제 중고물로도 거의 나오지 않고 더더욱 단종된 빈티지 카메라의 배터리만 파는 곳은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 그 직원분께서 제 카메라를 보시고 진짜 좋은 카메라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그건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 산유 작티가 일본 내에서도 유튜브용으로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분께서도 뭔가 이 배터리 구하는 게 아쉬우셨는지 막 검색을 해주시면서 아마존 재팬 같은 데서는 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다행히 아마존 재팬에 있긴 있더라고요. 문제는 배터리 하나의 가격이 4,800엔이었어요. 거의 5만 원에 가까운 돈인 거죠. 일단 저는 여행으로 온 거라서 거기서 구매할 수는 없고 더더욱이 배터리는 직구하는 것도 힘드니까 우선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키타무라의 직원분께서 아키하바라 중앙거리에 가면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키하바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중고 매장들이 있고 특히 잠파라도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데 가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꼭 가보려고 합니다. 혹시 가게 되면 아키하바라에서 중고 카메라 구하는 것도 영상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일본에서 중고 카메라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로 아키하바라로 달려가세요. 이런저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티지 카메라 들고 가는 장점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해외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충전 어댑터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는 거예요. 덜한 게 아니라 아예 없죠. 왜냐면 얘네 그냥 다 110V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저희 집에서 충전할 때는 무조건 이 돼지코를 끼웠어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바로 이렇게 꽂아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진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것 말고 장점은 감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행 가면 쇼핑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캐리어 무거워지는데 무게가 너무 걱정돼요. 네. 저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행할 때 이런 빈티지 카메라들을 챙기면서 느끼는 점들이랑 빈티지 카메라를 들고 여행할 때 알아두면 좋을 좀 그런 소소한 팁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이 나도 빈티지 카메라를 들고 여행 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진짜 조금이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 앞에 카메라들로 찍은 예쁜 풍경을 담은 일본 브이로그랑 또 다른 카메라 얘기들을 잔뜩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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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